안녕하세요. 오늘은 엄마의 뜨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저희 엄마는 올해로 연세가 70세가 되셨어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으셔서 몸이 조금 불편하십니다. 손으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엄마는 어릴 때부터도 사부작 이것저것 만드시는 걸 좋아하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뜨개책을 구매하시고 17살 때쯤부터는 뜨개에 푹 빠지셨다고 합니다. 몸이 불편하신 엄마에게 뜨개는 정말 좋은 친구였답니다. 책을 통째로 다 외우면서 기법들을 익히고 독학으로 계속 뜨개를 즐기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아빠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고 뜨개는 엄마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엄마는 박공예, 동양매듭, 전통자수, 꽃꽂이 등 손으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잘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뜨개가 제일 좋았다고 하셨어요. 오빠는 엄마가 떠준 옷을 입은 사진이 꽤 많은데 왜 저는 별로 없는 거죠? 둘째의 서러움인가요? 제가 5살, 6살 때에는 소소하게 집에서 홈클래스로 뜨개 수업도 하셔서 집이 늘 복작복작 동네 이모들이 가득 앉아 뜨개하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다들 뜨개 하시는 걸 보고 저는 어린 시절 집 구석 한켠에 앉아서 빨대로 뜨개 흉내를 내기도 했었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시고 대바늘에 손가락 걸깃고 잡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겉뜨기를 처음 배운 게 6살쯤인 것 같아요. 그렇게 엄마의 뜨개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업으로도 뜨개를 하셨고 취미로 계속 이어가시다가 아빠가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엄마는 생계로 뜨개를 하게 되셨어요. 골프채 커버 주문 제작을 하셨습니다. 골프채 커버 장식에 들어가는 폼포미와 예쁜 방울 장식도 직접 만드셨고 타레실을 많이 사용하셨어요. 큰 타레실을 풀어 침대 다리에 연결해 가운데에 실로 꽁꽁 묶은 다음 잘라서 예쁘게 다듬으면 짠 하고 진짜 예쁜 폼포미가 되더라고요. 아직도 정말 선명하게 기억나고 엄마의 폼폼이 다듬는 솜씨는 지금 생각해도 엄지척입니다. 그리고 저는 종종 인간물레가 되기도 했답니다. 엄마가 실을 감을 때 요리조리 움직여가며 물레도 했는데 팔이 아프다며 금세 실증을 내고 하기 싫다고 하기도 했어요. 엄마의 골프채 커버는 장갑바늘 4개로 원통으로 떠졌고요. 피코 겹단으로 시작해서 꽈배기 무늬나 다양한 무늬들과 함께 섬세하게 떠졌어요. 엄마의 골프채 커버는 지금 생각해도 명품이었습니다. 십자수로 영문 이름도 수놓아 주시고 헤드 부분에는 골프채 번호도 수놓고 포인트로 다양한 모양의 수도 놓아주셨어요. 화장품 팩트를 골프채 커버 안에 넣어 커버에 메리아스 땀을 따라서 도안이나 패턴을 보지도 않고 수를 놓는 엄마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집에 수평기도 있었어요. 쓱쓱 싹싹 엄마의 수평기로 니트와 골프채 커버를 만드시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소리가 꽤 시끄러웠지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메리아스 편물이 쭉쭉 자라나는 게 신기했어요. 저도 재미있어 보여서 도와드린다고 하고는 한두 번 쓱쓱 하다가 힘들어서 그만두곤 했답니다. 생각보다 팔도 많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다른 사진은 많이 남아있지 않고 엄마가 완성한 작은 아이언 골프채 커버가 있어서 집에 가져왔어요. 사진으로 남겨봅니다. 생계로 뜨개를 하다 보니 밤낮 없이 뜨개를 해야 했고
IMF와 함께 골프 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주문이 많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게 뜨개를 더 배우고 싶으셨던 엄마는 제도 과외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저기 다니시며 더 배우시다가 여성회관에서 창업반 수업을 들으시고 뜨개방을 오픈하게 되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오랜 시간 여성회관 선생님도 하셨어요. 엄마의 첫 번째 뜨개방은 월세 부담을 줄이고자 제 친구 엄마가 운영하시는 홈패션 가게에 가벽을 치고 3-4평 되는 공간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아늑했고 한쪽 벽면 가득 실장과 몇 명 앉을 수 있는 공간이 전부였지만 엄마에게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던 곳이었어요. 화장실도 밖에 있어서 불편했고 냉난방 시설도 부족했지만 제 기억 속에 그 공간은 항상 복작복작 좋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던 곳이었어요. 나이 든 어르신들은 아줌마 저기요 하고 부르시는데 젊은 세대의 수강생 분이 오시면서 선생님이란 호칭으로 자연스럽게 불리셨다고 해요. 엄마가 선생님이 된 것이죠. 엄마도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꽤 마음에 들었고 좋으셨던 것 같아요. 활짝 웃으시면서 선생님이라고 불려서 좋다고 하셨던 엄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오빠와 제가 박수도 쳐주고 함께 했던 그 장면도 떠오릅니다. 제가 공방을 처음 오픈하고 느꼈던 그 감정을 엄마도 많이 느끼셨더라고요. 수강생이 많이 왔으면 좋겠지만 많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처음 뜨개방을 오픈하고 엄마가 하셨던 말씀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너무 좋은데 두근두근 두렵기도 하다 하셨지요. 제가 어릴 때 소소하게 동네 이모들과 홈클래스는 하셨지만 정식으로 내 가게를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고 설명하는 일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들었지만 엄마는 매 순간 즐기셨고 회원님들이 쑥쑥 늘어갔습니다. 그 후로도 더 큰 상가를 얻기도 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뜨개방을 꽤 오랜 시간 운영을 하셨어요. 엄마의 뜨개방은 저의 아지트이기도 했고 종종 놀러 가서 하고 싶은 뜨개를 같이 앉아서 하기도 했고 엄마의 출강 수업도 따라다니며 다양한 경험들을 많이 했었어요. 엄마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 뜨개방에서 뜨개하시는 엄마의 회원님들의 뜨개하시는 모습을 관찰하고 지켜보며 많이 배우기도 했었어요. 저는 아이도 없고 남편과 집안일을 분담해서 함에도 바깥 공방을 운영하면서 집안일을 해내는 것이 생각보다 정말 힘들었는데 엄마는 오빠와 저를 키우고 도시락도 싸야 했는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서야 듭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아침 일찍 나가서 늘 밤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불편한 몸으로 오랜 시간 그렇게 해내신 엄마가 새삼 더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첫 번째 엄마의 뜨개방은 아주 작았지만 아주 큰 공간이었어요. 엄마의 새로운 삶이 펼쳐지고 시작되었던 곳, 엄마가 좀 더 넓은 바깥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마주하고 소통했던 곳, 그리고 엄마의 꿈이 실현됐던 곳입니다. 뜨개방을 운영하시면서 일본에서 부부가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몸도 불편하셨고 오빠와 저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어요. 그 점은 참 아쉽고 또 아쉽습니다. 그때 더 큰 배움을 하셨더라면 엄마의 뜨개 인생도 더 좋은 쪽으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엄마는 지금의 삶도 만족한다고 하시니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려 해요. 그리고 엄마의 뜨개방은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공방과는 많은 다른 모습이죠. 마룻바닥에 옹기종기 앉아서 점심시간에 같이 밥을 해먹고 수업이라기보다는 사랑방 느낌이 강했어요. 여름에는 손님이 많이 없어 엄마가 늘 힘들다 하셨고 겨울에는 항상 복작복작 앉을 자리가 부족했습니다. 아직도 조금 남아있지만 뜨개방은 무료 수강으로 운영되는 곳이 많아요. 수강료가 무료인 만큼 재료비가 조금 더 비쌌고요. 생각해보면 실값을 조금 더 받는다 해도 지금 수강료보다는 적은 금액이에요. 실에 따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요. 엄마는 회원님들께 게이지 노트에 이름을 적어서 하나씩 나눠드렸고 회원님께서 원하는 디자인의 옷이 있으시면 노트에 그려서 사이즈 및 코수 게이지를 뚝딱 내었어요. 지금 제가 꼼꼼하게 계산해내는 방식보다는 조금 쉽게 풀어내는 약식 방법이었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게이지를 5분 만에 내다니 엄마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암호 같기도 하지만 다들 알아보고 뜨시더라고요. 여전히 미스테리합니다. 가끔 엄마가 그려준 도안을 보면 저는 외계어 암호 해독을 하느라 한참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 시절 어떤 뜨개방은 게이지 비용, 마무리 비용은 따로였는데 엄마는 엄마의 노동력으로 진짜 실만 판매를 하시고 다 해드렸어요. 코수가 정해지면 흔들코로 코를 다 만들어서 걸러뜨는 단까지 만들어주시고 엽선 입기, 소매 입기, 코막음, 실정리도 엄마가 다 해주시더라고요. 실정리의 꼼꼼함과 바느질의 신속 정확함은 장인이 따로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힘들고 고돼 보였는데요. 엄마는 그것마저도 즐거우셨다고 합니다. 제가 공방을 직접 운영을 해보니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더 알게 되었고요. 마음이 짠해오기도 합니다.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시면 퇴근 후에 밤에 잠도 안 주무시고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뜨개방에 놀러 갔는데 엄마가 세상에 너무 낭창하신 거예요. 속으로 엄청 웃었어요. 저래도 되나 싶기도 했고요. 하도 여기저기서 선생님 부르며 이거저거 해달라 하시니 영혼을 내려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짜증내시는 분 없이 각자 자기 할 말만 하시는 거 보고 혼자 키득키득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가 뜨개방을 오픈하던 시기에 뜨개방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고 뜨개방이 우후죽순 생기면서 경쟁으로 누군가 무료 강습을 시작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으나 경쟁에서 함께 승리하는 법보다는 함께 힘들어지는 방법을 잘못 선택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로 인해 다른 공예들은 수강료가 비쌈에도 인정을 받는데 뜨개는 돈 주고 배우면 아까워하는 인식이 생겨서 조금 속상하기도 합니다. 엄마의 뜨개방에 가끔 젊은 회원님들, 초,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찾아왔었고요. 저도 방학이면 종종 놀러가서 수업을 도와드리기도 했었어요. 겨울에는 젊은 총각 수강생들도 꽤 많았답니다. 여자친구 목도리 모자 뜨러 오셨어요. 카드 영업하는 남자 회원님은 싹싹해서 엄청난 영업 실적도 올리셨다는 후문도 있었답니다. 엄마가 퇴근해서 들려주는 뜨개방 이야기는 참 재미있었고요. 망고 모자가 한창 유행하던 그때에 정말 남자 회원님들이 많이 오셨다고 해요. 엄마의 뜨개방은 마루를 깔고 열선 작업을 해서 겨울에 앉아있으면 뜨끈뜨끈하니 정말 좋았고 퇴근 후에 놀러가서 종종 잠을 자기도 했어요.
퇴근 후에 정말 피곤했었거든요. 따뜻한 바닥에 누워있으면 잠이 솔솔 왔었어요. 엄마의 뜨개방은 작은 집 같았어요. 손님들이 가져오신 반찬에 된장찌개 보글보글 끓여 옆에서 같이 앉아서 먹던 밥이 참 맛있었어요. 뜨개에 잠시 흥미가 떨어졌다가 엄마 가게에 가면 손이 늘 근질근질했고 예쁜 옷을 보면 다 뜨고 싶고 샘플로 걸려있는 옷은 다 가져다 입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엄마가 샘플은 절대 손을 못 대게 하셨답니다. 엄마의 회원님들은 다들 달인 같으셨어요. 이상한 암호와 기호와 설명도 척척 알아들으시고 주머니도 화려한 디자인의 의류들도 착착 떠내시는 것도 신기했고요. 가위로 싹둑 자르고 수정하는 것을 보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재미있었어요. 엄마의 뜨개방에서 소소한 팁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뜨개방을 운영하시며 몸과 마음이 고된 시간도 있었겠지만 뜨개와 일을 너무 사랑하셨던 우리 엄마입니다. 힘들었지만 힘든 내색보다는 좋다는 말씀을 더 많이 하셨고 뜨개방을 하시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셨고 몇몇 분들은 아직도 좋은 친구로 남아 엄마의 삶이 적적하고 외롭지 않게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6, 7년 전에는 집에서 소소하게 또 뜨개 수업을 하시다가 이제는 완전히 정리하시고 트로트 가수 박서진님 팬클럽 활동을 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이제는 어깨도 많이 아프고 오래 앉아있는 것이 힘드셔서 뜨개는 내려놓으셨지만 뜨개를 직업으로 하시면서 단 한순간도 즐겁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세요. 뜨택이라는 걸 겪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니 정말 또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온라인 뜨개 패키지 도안이 서서히 시장에 나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어요. 엄마가 같이 해보자고 도와달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직장 생활에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지금 또 큰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서야 도안도 그리고 디자인도 하고 저도 성장하고 있는데 이제는 엄마가 힘들어서 뜨개를 못하겠다 하십니다. 요즘은 엄마와 함께하는 직업 뜨개인들을 보면 조금 부럽고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또 지난날을 아쉬워하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는데 집중하며 그 아쉬움을 달래고 엄마의 아이템들도 요즘 스타일로 조금씩 변형을 해서 도안화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뜨개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나의 취미이자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물려주고 알려준 엄마. 너무너무 감사하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제 남은 엄마의 인생은 조금 더 편안하고 건강하고 엄마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못다한 뜨개는 제가 잘 이어나가 보려 하고요. 엄마 많이 많이 사랑해. 몸이 힘들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종종 마음 약해지고 딸 같은 엄마를 만나기도 합니다. 살가운 듯 무뚝뚝한 딸이지만 제 기준 최선을 다해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엄마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작겠죠? 엄마가 살아온 인생 결코 헛되지 않았고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다 말씀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의 뜨개 이야기를 꼭 이렇게 영상으로 남겨보고 싶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건강하고 좋은 것들만 담으며 살아가자 엄마. 오늘도 저의 기나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